제가 접대 그 레이저 무기나 아니면 적외선 전파로 움직이는 것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아니면 전파로 움직일 때 추진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공격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전판 같은 데다가 마이크로웨이브가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종류를 따라서 묶어서 나간다 그랬죠. 회전해가고 돌려주면 토네이도 구조를 만드시고 추진 구조로 사용할 수 있고 적외선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동심원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리선 코일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서로 다른 굵기의 구리선 결합이면 그 안에서 파동적 전기가 이미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안테나 구조가 별도로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회전 구리선을 이런 식으로 감아놓으면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감아놓으면 그 구경을 따라서 추진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계속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뒷물거리 앞물거리를 밀어내는 식으로 파동적 에너지가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로 해가지고 하면 추진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레이저 무게를 쏠 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팍 쏴버리면 뚫고 나가죠. 그런 레이저. 그러나 이런 구경으로 여러 개의 레이저를 집중해서 이런 구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게 비행체 밖에서 만들어낼 수 있죠. 하늘에서도 드론 이렇게 지상 레이저 포다 그러면 이런 구경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빛 조명소 어차피 빛이니까 레이저가 빛이니까 이런 구경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이제 비행체 밖에 서서 추진 구조로 열을 발생케 해가지고 각도 이렇게 좁히면 되겠죠. 이렇게 좁혀 서로 모이게 하면 구경을 넓게 하면 추진 구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몇 개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추진 구조가 됩니다. 일종의 전기로 추진하는 추진 비행체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기로 주는 게 프로펠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다. 압축 공기도 전기로 만들었고 사방 여러 군데서 압축 공기를 빨아들이는 통로가 5군데다 10군데다 그러면 동시에 빨아들여 가지고 하나의 회전축에 일체화된 프로펠러로 돌리거나 일체화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프로펠러가 이렇게 회전축하고 일체화되지 않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날개는 선풍기 그 프로펠러 날개는 각기 크고 작고 대중소 회사별로 용도를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형태가 옆으로 해도 되고 위로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프로펠러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해도 되고 사든 뭐 삼성 같은 거 추진할 때 옆으로 또는 사선으로 배치를 사선으로 배치하면 특히 비행체나 공기부양정 아니면 뭐 드론도 될 수도 있고 잠수함도 위로 뛰어 올리면서 동시에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체의 무게를 들어주는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얻는 그런 구조. 이건 제 구조에 해당하고 수직 예착륙 사방으로 배치해 놓으면 수직 예착륙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축 공기 프로펠러로 수직 예착륙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소 방식으로 이렇게 불꽃을 점화해 갖고 연소하는 연료가 이제 수소, 산소라고 했을 때 또는 우라늄, 분말, 수소연소를 했을 때 전후좌우로 제가 연소실을 배치한다고 그랬죠. 전후좌우 위아래 사선으로도 논다고. 사선으로 이렇게 쏘는 연소실 방식으로 해서 불꽃을 점화하면 밑을 태우지 않고도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겠죠. 밑에서 불꽃을 분사해가지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압축 공기를 밑에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몇 개는 강하게 쏘고 상다리처럼 딱 딛고 일어서도록 안에는 회전하는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 또는 뭐 몇 군데 닫아가지고 회전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 그것이 위로 떠오르는 수직 예착륙 기술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걸 거꾸로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추진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의 길이를 저렇게 비행체가 전면으로 갈 때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길이를 틀리게 하면 여러 겹의 압축 공기를 만들 수 있고 공기막을 여러 겹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는 그것을 회전하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동심원 그리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회전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비행체가 전진하는 데서 공기 마찰을 줄이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전투기나 그런 데는 기름을 칠해놔갖고 공기 마찰열을 없애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초공동 어뢰 같은 데도 갈 수 있고요. 각종 어뢰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도 형상화 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뒤로 이렇게 싸가지고 추진 구조에 도움이 될까요? 또는 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연소 방식
연소 방식과 압축 공기 방식과 전파 방식, 전파로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고 외전판처럼 돌려주면 물 끓일 수 있죠. 우리 전자레인지로. 그래서 출력만 크면 바닷물을 끓일 수 있고요. 슈퍼 태풍을 만들 수 있고 물기가 없는 곳에 육지에서는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해서 전파라고 하면 전파 열이 발생을 하죠. 뭐 하냐면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각기 뒷물결, 앞물결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추진 구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전파는 전기로 발생합니까? 전기 발생해서 프로펠러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레이저나 아니면 적외선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묶음, 파형이 틀린 또는 기타 다른 전파 묶음을 가지고 열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열을 발생시킬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레이저 무기처럼 집중해 갖고 전파를 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서로 간에 전파를 결합해서 각도를 조절해서 직선으로 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뭉치기 해서 각도를 맞추면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열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전파를 부딪히기 해서. 그렇죠. 네, 전파를 가지고 부딪히기 해서 열을 만드는 비행체 밖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열을 만드는. 열은 그 추진 구조가 됩니까? 그렇지. 강한 열이 발생해서 뒤로 압력을 밀어내는 비행체를 밀어내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물속에서도 가능합니다. 물속에서도 이게 서로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하고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도 들어간다는 것을 초음파로 물 세척하는 거 보셨죠? 초음파로 이렇게 그릇을 세척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물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물속에서도 이렇게 추진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다. 다시 요약하자면 레이저 무기로도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적외선이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토네이도를 밑에 일으키듯이 물을 끓일 수도 있고요. 어떤 태풍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물을 서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전기 레인저, 그러니까 꼭 길이를 틀리게 하는 거죠. 물을 끓일 때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하거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끓여줄 수 있고 적외선으로도 물을 끓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장치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좀 위험하죠. 그렇죠? 난방장치로도 아주 약한 출력으로 적외선 장치로 해가지고 약한 출력으로 전파를 발생시켜주면 난방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조금 좀 전파가 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적외선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소재를 그것이 뭐 금속판이다 아니면 특정 소재를 가열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가열로 인해서 이렇게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러면 그건 괜찮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파로 어떤 특정 뭐라 그럴까 열을 만들 수 있고 흡수할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전파로 적외선으로 물을 데워가지고 그걸 난방을 한다. 이런 방식도 되고, 적외선으로 어떤 특정 공기층을 데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난방을 순환을 시켜가지고 난방을 한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적외선이나 레이저 무기, 마이크로웨이브나 또 다른 형태의 전파 형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을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의 묶음을 가지고 열을 만들어내서 회전을 시켜서 추진 구조로 사용할 수 있고 압축 공기를 회전을 시켜서 추진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다연장포처럼 여러 군데 만들어 추진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하나의 회전축에 제 방식의 구리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은 파동 에너지, 고동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모터에도 이것이 그들의 이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고 강하게 모터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축 공기를 지하 통로, 땅굴이다 그러면 지하 계절을 공유할 때 다연정파처럼 구멍을 여러 군데에서 빨아들여 버립니다. 공기를 거기에 진공 상태로 순식간에 만들고 질소를 집어넣어주거나 수소산소를 집어넣어서 적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양수기도 이런 것을 양수기 구멍을 보통 하나잖아요. 양수기 호스 이렇게 물 뽑아내는 거 그것을 2개나 3개로 해서 동력만 크면은 다 뽑아낼 수 한꺼번에 물을 뽑아낼 수 있는 장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잠수함 추진 구조로도 사용한 압축 공기를 가지고 물을 내뿜어서 프로펠러를 가지고 압축 공기와 더불어서 물을 내뿜어서 잠수함이라든지 기타 배 속에서 배 같은 거 이렇게 추진 구조로도 비행체에서도 추진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열차 같은 거, 자동차, 각종 기타 육상 기계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 구조로 사용하시고 각종 산업 현장에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른 동영상에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명이다 그러면 그렇죠.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기의 선을 가지고 자동차 같은 데도 제가 전기의 선의 두께를 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1단계, 5단계 또는 10단계까지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선의 굵기를 전류량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전 자동차가 동력이 큰 데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는 서로 굵기가 이 정도 둘다 그 다음 거는 이 정도 둘다 굵기가 서로 틀린 그런 전기선이 들어갈 때도 제전기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 전기선 하나에서 2개나 3개로 분기해 가지고 10개로 분기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하나의 전기선이나 2개의 전기선으로 합쳐주는 구조. 그렇죠. 이런 또는 3개의 구조로 합쳐주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10개로 하나의 전기선에서 분기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3개나 4개로 합쳐주는 구조. 또는 한 개 전기선에서 2개로 분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2개나 3개로 분기해서 그것을 다시 하나의 더 두꺼운 전기선으로 합쳐주는 이런 분기하는 전기선의 원리. 그래서 동력을 구동하는 부분, 자동차가 됐든 드론, 헬리콥터, 아니면 비행체, 각종 배 모든 부분에 산업기계, 로봇 이런 것들에 이 전기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전기선의 내용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의 결합입니다. 2개나 3개, 뭐 10개, 100개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전기가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하면서 파동적인 전기를 나타내고 이 파동적인 전기는 에너지를 강하게 구동하는 에너지 힘이 큰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합니다. 광섬유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배치하면 파동적인 광섬유 신호가 나오게 돼요. 빠르게 신호가 전달됩니다. 광섬유 판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금속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입자의 알갱이 크기가 틀린 것을 금속판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눌러서 만들었든지 얼려서 만들었든지 금속판을 만들어 일종의 그 안에서 입자의 굵기가 틀린 금속 간의 전기가 파동적으로 교류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고 전기를 가둬둘 수 있는 고체 금속 배터리가 금속 슈퍼 콘덴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전선을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 갖고 전원을 단락시키면 되니까 꼈다 트랜지스터 슈퍼 다이오드 금속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한쪽 방향이 흐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것을 슈퍼 다이오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흐르게 되죠. 금속판을 가지고 이렇게 얇은 것에서 그 두꺼운 쪽으로 금속판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도록 만들어서 슈퍼 다이오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얇은 쪽으로 금속판의 결합이 몇 개의 결합이든 간에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죠. 뭐 10개도 100개도 할 수 있습니다. 발열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적절한 금속판의 결합이 돼야 되겠죠. 서로 발열 때문에 서로 띄어서 만들 수도 있게 몇 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절연체를 만들어 줄 때 고무팩이 될 수 있으며 실리콘 반도체 같은 건 실리콘 산화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쪽은 고무팩이다 그러면 안쪽이 얇고 중간 두껍고 대중소라고 했을 때 두께를 3중팩으로 하든 2중팩으로 안쪽이 얇은 쪽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열을 바깥으로 빼죠. 열도 그렇고 빛도 태양 전지 만들 때도 이렇게 얇은 판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태양빛을 받는 쪽에 들어가고 두꺼운 쪽으로 하면 슈퍼 다이오드처럼 한쪽으로 그렇죠. 빛을 유도해서 전기로 전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양 전지판에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기로 바꿔주는 전환율이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태양빛은 방송국 반사판처럼 한결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태양빛을 집중시켜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대체양전지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 태양전지는 그렇죠. 계속해서 일렬로 전선을 배치해 가지고 태양전지판을 만들어서 전기를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서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서로 금속판의 결합이 연결 도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해서 파동적인 전기가 흐르도록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버벅거리는 일이 없죠. 전기가 빠르게 그쪽으로 태양빛이 전환이 되는 율이 높아집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 지적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조명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명등에도 그렇죠. 집안의 조명등, 산업용 조명등, 군사용 조명등을 전기선의 두께를 가지고 조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명의 밝기나 이런 것들 일정 부분 각도를 조절해서 일정 부분 한 군데만 집중시켜 주거나 각도를 넓게 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등. 집안의 조명들도 각도를 조절해서 뭐 이렇게 램프가 있다 그러면 가운데만 켜지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만 단락을 시키거나 가운데만 켜주거나 나머지 부분은 단락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런 조명등을 사용하시면 제 부분에 해당합니다. 전기를 단락을 양쪽에 그리고 전체를 밝게 하고 싶으면 전체를 전원을 넣어주면 되는 리모컨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방 안에 스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리모컨식 조명 많이 나오죠. 리모컨식 조명을 해가지고 전원을 가운데만 집중시켜준다. 넓게 퍼지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각도를 조절하는 조명 등을 집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재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군사용으로도 이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나오고 자동차 전조 등에도 각도를 조절 한쪽은 단락시키고 한쪽은 이렇게 중간에만 이렇게 전기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명등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조명등의 중간 부분의 램프는 크고 2개, 3개도 될 수 있고 1개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전기의 선을 두껍게 만든 나머지 부분 램프에는 전력선을 얇게 만들어주면 각각의 전기가 틀리게 들어가게 되죠. 밝기가 틀리게 들어가게 돼요. 전체를 환히 밝혀주면서도 중심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식의 자동차 전조등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선의 두께를 가운데는 틀리게 하고 그러면 가운데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정 전력의 선을 전기의 선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각각의 비추고자 하는 중심되는 부분에만 전기선을 틀리게 굵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전력을 많이 공급해주고 주위에 있는 자잘한 램프들에게는 전기를 적게 해주면 전체를 환히 밝혀주면 수 있어도 사방대 중심되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의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서 각기의 조명을 하나의 조명이 돼 여러 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기선의 두께를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조명등에 다양한 중심되는 것은 전력을 많이 주고 나머지는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또는 상중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위로 아래에서부터 아래까지 비추는 조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체를 그 특정 장소에 필요할 때가 있죠. 이렇게 조명이 위에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옆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명을 위 아래 상중하로 해서 전체로 해서 그것이 3개의 높이를 따라 3개가 될 수 있고 10개를 될 수도 있고 100군데도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상중하로 동시에 비추는 조명 장치. 그중에 몇 개는 단락을 시키고 몇 개만 통제해서 전력을 공급하거나 중심되는 부분에는 전력을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선의 두께를 크게 하고 두껍게 하고 나머지는 전선의 두께를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순서별로 해가지고 전원을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전기처럼 조명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나왔으나 조명 자체를 이제 집안의 조명 자체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전기의 선이 두께가 차별화된 이런 하나의 조명등 안에 그런 조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조명의 각도를 중심되는 부분과 주변 부분을 서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꼭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조명을 할 때 한 군데 램프다 그러면 한 군데 가운데는 구경이에요. 저기 램프가 크고 그래서 중심되게 전력을
전기선을 두껍게 해서 강하게 놔주고, 나변에 전기선을 옆에 두 개가 있다. 그것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가지고 이렇게 쏠 때 한 개는 중심부가 강하게 나가고 나머지를 부목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파 A사례에다 전파 공격할 때 굉장히 멀리까지 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로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또는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강하게 놔두고 각도를 조절해서 옆에서 보좌하는 식으로 이렇게 부목 현상을 이렇게 몇 개를 더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파 묶음은 두 개일 수도, 세 개일 수도, 네 개, 다섯 개, 몇 개일 수도 있고 회사 마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쏘면 됩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입니다. 그래야지 멀리 갑니다. 또는 상향층을 틀린 전파를 가까이 붙여놨을 때 같은 파동으로 또 하나의 파동이 공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파를 엇갈리게 쏘면 서로 부딪혀서 누전 현상이라 인공몽기 현상을 일어나서 일정 하늘의 영역을 태우거나 해서 대공 방어망과 비행체를 실어가지고 공격 무기로 EMP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처럼 한 군데 집중해가지고 전파 묶음을 쏴가지고 한꺼번에 쏘면은 하나의 파동처럼 레이저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을 강하게 발생시켜서 적의 전투기나 이렇게 기판 적의 그 조종사를 공격, 지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인공붕괴 현상을, 누전 현상을, 각도를 중첩해서 전파 발생기, 전기포죠. 전기포를 가지고 이렇게 드론 간에 또는 비행체 간에 위에서 갑자기 엇갈리게 쏴버리면 누전 현상을 만든 인공붕괴 현상으로 사방을 감전시키거나 탄소섬유단 효과를 내거나 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 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죠.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조명에 대한 특허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명 부분의 각도를 조절한다. 조명의 각기 중심되는 부분, 자기가 원하는 회사는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중심되는 부분은 전력을 많이 공급하고 두꺼운 전력선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좌하기 위해서 그보다 상대적으로 좀 얇은 전기선을 배치하거나 주변에 자잘한 것들에겐 보다 얇은 전기선을 배치해서 전선의 두께를 가지고 조명을 이렇게 각기 틀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공격 무기도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만든다 그랬죠. 레이저 공격 무기도 중심되는 부분에게는 강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보좌 뒤에 이렇게 보좌하는 옆에 몇 개의 부분에는 그렇죠 보다 약한 전력을 보다 이렇게 촘촘 이렇게 레이저 구경들 있잖아요. 촘촘 배치하는 것은 그걸 하늘을 환히 밝혀주고 탐지하는 용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러면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 탐지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레이저? 우리는 보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떤 그렇게 적이 도둑놈을 침투했을 때 레이저 깔아 놓습니까? 그래서 감지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대공 방어망이나 탐지용으로 레이저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탐지용으로도 또는 적외선 무기로도 적외선도 보면 체열 감지해서 탐지용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레이더 소자를 많이 해서 전파를 발생시키는 레이저 소자다. 그러면 적외선이다, 마이크로웨이브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어떤 인사 레이더 같은 데서는 대중소 크기로 레이더 소자를 크게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을 미니 아주 작은 것을 촘촘 많이 배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기에도 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사이즈의 에이사 레이더의 레이더 소자가 들어가는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각기의 전력을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틀리게 만들어 있습니다. 또는 팀별로 조명하듯이 한 군데는 구경이 크고 레이더 소자 구경이 크고 한번 짜잘한 것을 주위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뭐 에이사 레이더 같은데 만들어 놓을 수 있죠. 레이저 무기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조명도 그렇게 만들고 적외선 무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적외선도 똑같습니다. 중심되는 부분에는 적외선에 서로 파형이 틀린 그 적외선을 보통 사용합니다만 강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조금만 적외선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탐지용으로 적외선을 넓게 각도를 넓게 펼쳐갖고 주변을 검색하는 식으로 이렇게 체열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나는 강하게 중간에 적외선의 전력을 많이 공급을 해갖고 강한 적외선을 만들어 적을 살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전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적외선 무기나 레이저 무기를
한쪽 부분에는 집중되게 전력을 공급해서 레이저 직선 무기로 사용하고, 다른 부분에는 하늘을 감시하는 레이더 감시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레이저 무기로. 레이저 무기를 약하게 쏘는 거죠. understand? 예. 많은 드론의 숫자다 그러면 그 드론의 숫자를 갖다 태울 만한 데는 레이저 무기가 1만 도 정도면 되더라, 5천 도면 되더라. 그럼 순식간에 가서 쏴가지고 많은 다량의 적들을 결국 기판만 태우면 되잖아요. 그죠? 위험한 태우는 전선을 녹일 정도로만 쏘면 되잖아요. 그러면 넓게 전력을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레이저 구경이 있잖아요. 무기에 있어서 구경을 어떻게 자잘한 것들을 많이 전력을 공급해서 사방의 각도를 넓게 펼쳐놓으면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죠. 하나하나 맞추는 것보다. 지금의 레이저 무기는 하나하나 맞추는 것입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저 레이저를 공중에다가 약간 탐지용으로도 전력을 좀 약하게 탐지용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의 레이더, 제 레이저 소자는 그 안에 수많은 안테나 구조, 그것이 피레층 구조가 됐든 뭐가 됐든 제 전력선을 따라서 뭐 서로 파형이 틀린 전기의 선이죠. 서로 그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해서 레이더 소자하고 연결해주면 거기서 이제 그 전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전사를 이제 그 방식을 통해서 쏘든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의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송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레이더 소자 안에 아주 미니 작은 굉장히 작은 크기의 피레층 구조로도 쏠 수 있고요. 작은 크기의 안테나 구조로도 쏠 수 있습니다. 그 안테나 구조와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레이더 소자 안에 만약 한 개가 들어간다면 그게 100개짜리가 더 낫다. 조그마도 1000개짜리가 낫다. 2000개짜리가 낫다는 거. 조그맣게 쓰면 그걸 영상 촬영, 지상 영상 촬영할 때 이 레이더 소자를 쓸 수 있습니까? 레이저 소자를 여러 개를 동원해서 팀별로 묶어서 지상을 각각 촬영할 수 있습니까? 네,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더 소자 안에 아주 미니 작은 크기의 레이더, 거기 안테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그 안테나의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럼 보다 영상 촬영을, 지상 영상 촬영을 굉장히 대상이 눈치채지 못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고해상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고화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어떤 식의 전파 신호보다는 100개, 1000개의 전파 신호가 세밀하게 찍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스마트폰이나 각종 어떤 방송용 장비, 촬영 장비 또는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의 전자현미경 등의 이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전파보다는 보다 많은 전파를 미니라도 아주 작게라도 전파를 숫자를 많이 한다는 것을 세밀하게 촬영합니다. 그렇죠? 뭐 박쥐가 초음파를 발생할 때 초음파가 촘촘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대상을 보다 세밀히 관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영상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육지에서 영상 장비로 해서 광학 렌즈를 가지고 영상 장비 할 수도 있지만 레이더를 가지고도 해상에서 방어를 한다. 공중 방어망을 갖다가 영상 촬영을 한다 했을 때 망원경 구경처럼 하늘에다 전파를 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서 밑에서만 쏠 수 있습니까? 위성에서 밑에만 촬영을 하는 겁니까? 이 전파 방식은 옆으로도 육지에서도 가능하고 아래에서 위를 찰답할 때 대공 방어망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도움이 되죠. 지금 레이더 움직이는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도 되지만은 대공 방어망의 위를 갖다가 이렇게 조명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 대공 조명을 피듯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갖고 영상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레이더로서도 감지할 수 있고요. 레이더 구경을 아주 세밀하게 촘촘히 가지고 공중에 사막에 퍼뜨려 놓으면 도둑놈 영화 촬영할 때 보면 도둑놈이 들어올 때 레이더 감지기 나오죠. 이런 것처럼 대공 전력만 뒷받침이 되면 하늘에 대공 그 방어막 할 때 레이더 감지기를 설치해 놓을 수 있습니까? 또는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해 놓을 수 있습니까? 넓게 대공 무기로. 그럼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제 기술 구조를 따라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 제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분이 됩니다. 제조 방법을 침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탄 발사기의 구경을
틀리게 해서 그 탄환만 공급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탄 발사기를 발칸포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유탄 발사기가 지금 하나로 나가죠. 유탄 발사기 하나로 나가는데 발칸포처럼 해서 다연장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탄환만 공급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탄환만 유탄 발사기 탄환. 그럼 거기다가 다연장 버전에서 본래는 하나의 유탄 발사기지만 그거를 10개짜리로 만들어 놓고 5개짜리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다연장폰처럼 운영하는 유탄 발사기 이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약 안에는 우라늄 액상 분말 캡슐, 그다음에 미세한 분말을 좀 더 액상학교 캡슐을 좀 더 자잘하게 넣으면 훨씬 더 잘 태워집니다. 산소 캡슐, 수소 캡슐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장약도 장약 안에도 산소 캡슐이나 수소 캡슐을 넣어주면 보다 멀리 갑니다. 우라늄 캡슐을 아주 적게 넣으면 그렇죠. 그 한포 같은 데는 포신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나눠나면 훨씬 긴 사정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폭탄 구조도 뭐 슈루탄이다. 아니면 어떤 폭탄에도 우라늄 캡슐 분말들 자잘하게 넣고 수소와 산소를 자잘하게 넣고 산소 비율을 캡슐 비율을 높여주면 폭발력이 훨씬 커집니다. 산소를 높이고 낮추고 이런 구조를 따라서 폭발력 크게 할 수 있다고 브라운 가스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폭발력을 낮게 하고 싶으면 산소를 줄여라. 그래서 수소 2, 산소 1이지 브라운 가스지만 이것을 수소를 10, 산소 1, 수소 70, 산소 1 이런 식으로 산소비를 낮추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서 연료를 태울 수 있습니다.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5 이런 식으로 산소의 비를 높여놓으면 폭발력이 커지는 무기급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불안정하겠죠. 그럼으로써 이 불안가스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탄소 비율을 낮추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높여주거나 수소 조정고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거나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거나 하는 이런 공간들 자동차다 그러면 수소 자동차다 그러면 수소나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탱크는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소 산소를 섞어줌으로써 보관함으로써 생기는 폭발의 위험을 없애서 수소를 높은 효율로 구동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은 제 장치에 해당합니다. 비행체에 수소하고 산소를 태워서 움직이는 비행체에도 이런 구조가 들어가면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연료 온도를 높여주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산소 비율을 높여주면 보다 많은 폭발력이 생기므로 강한 구동력이 생기겠죠.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가스 부분이 됐든 이것은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서로 연료를 혼합시키는 개념인데 수소, 산소, 이렇게 다른 종류의 가스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우라늄 액상 분말, 수소, 산소 이렇게 들어가 산소의 비율을 높아지면 폭발력이 커지고 고온을 나타내고 무기급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라늄 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라늄 수소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작게도 만들어 크게도 만들 수 있고요. 콩알탄처럼 만들어도 살상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드론 미니 곤충 로봇 같은데 콩알탄처럼 넣어가지고 폭발시키면 그렇죠. 사람을 살상하는 곤충나무 수십억 마리도 수백억 마리도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드론 부분에 실어가지고 콩알탄 뿌려도 상관없죠. 드론 부분을 해가지고 콩알탄 뿌리듯이 그걸로 총으로 공격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그렇죠. 가짜총 있잖아요. 가짜총으로 콩알탄처럼 이렇게 비비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해가지고 적을 살상할 수 있을까요? 드론 같은 데 싸가지고 사방에 또 뿌려가지고 시간대별로 폭발시켜 줄 수 있나요? 또는 그것을 수소 산소 캡슐을 넣어가지고 폭발시켜 주거나 질소 캡슐을 사방에 뿌려갖고 폭발시켜서 적을 살상할 수 있나요? 그럼 이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발칸포 같은 데도 보면은 발칸포 같은 데도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돌아가는데 발열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발칸표를 서로 넓게 펼쳐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그랗게 해가지고 발열 문제를 피하면서도 같이 탄환만 공급해 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중에 발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또는 발칸포 서로 탄알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것은 직선으로 하고 옆에 것은 각도를 펼쳐 가지고 넓게 펼치는 형태의 발칸포나 아니면 그런 유탄 발사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대공 방어망류도 되고 지상 무기로도 넓은 형태로, 그리고 뭐 다연장포다 그러면 넓은 각도를 갖다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공 무기에서 만약 탑재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조명탄 조명하듯이 넓은 각도로 확 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를 조절해서 포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다양장포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비행체에서. 그것은 그 무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육지에서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그렇게 각도를 넓게 해 가지고 사방에 이렇게 고폭탄 같은 거, 또는 또 유탄 발사기라면 유탄 발사기를 각도를 조절해 사방에 넓은 지역을 수류탄을 터뜨려주고, 그 수류탄은 굉장히 고성능력 화약이어서 넓은 지역을 다양모처럼 쑥대발 만들어서 포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박격포 같은 것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사방 몇 미터마다 떨어지게끔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박격포 포탄만 넣어줄 수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도 다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탄총 투름, 산탄총도 보통 그런 개념 아니까 터져갖고 넓은 각도를 살상할 수 있는 게 산탄총이거든요. 뭐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유탄 발사기처럼 쏜 것이 자탄 형식으로 만들어져 갖고 넓은 지역을 살상할 수 있습니까?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넓게 들어가거나, 가운데는 전기 동력을 전기로 쏜다 그랬을 때 유탄 발사기가 전기로 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는 발칸포도 전기로 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로 쏠 수 있는 전기로 쏠 수 있는 그런 유탄 발사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전기로 쏠 수 있는 유탄 발사기다 그러면 잡아당겨, 새총이다 그러면 딱 잡아당겨 탁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기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식의 전기포는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전기로 구동이 되고 차량에 싣고 유탄 발사기처럼 차량에 탄약을 통해서 가도 되지만, 그렇죠. 전기로 퉁퉁퉁퉁 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일단 그 전기로 쏘면 그 탄약만 거기 공급이 되면, 장착만 되면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발칸포도 전기로 쏠 수 있고요. 그러나 유탄 발사기나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전기로 쏘는 방식은.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시죠? 여기다 질소탄을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질소탄을 넣어주면 거기 있는 적들은 질소 마시고 10초에서 15초 후에 호흡을 곤란하게 되어서 기절하게 되고, 일반 탄약을 하는 것보다 질소탄을 가지고 유탄 발사기를 서로 각도를 넓게 해서 다연장포처럼 쏴버리면, 또는 박격포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아주 전장에 있어서는 진짜 엄청난 살상 무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체에 실어가지고 밑으로 쏴버리면, 그렇죠. 넓은 사방 몇 킬로 내 모든 인구도 병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병력 숫자가 많든 간에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또는 함포 같은, 함정 같은 데 공급을 했어요. 함정 공격할 때도 거기는 정확히 함정 유를 갑판율을 맞출 수 있다면 적을 순식간에 섬멸할 수 있겠죠. 공기부양장이다. 공기부양장을 또 침투한다. 그럼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 그렇죠. 순식간에 쓰러져 버리는 거죠. 해상기를 할지라도 거기 정확하게 그 탄핵 배 안에 떨어지게 되면 강하게 질소를 내뿜으면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죠. 배 밖으로 뛰어내려야 되겠죠. 살려면 그런 무기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일이 피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